내년에 출시될 신생아 특례, 우리들은 조금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신생아 특례로 살만한 집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 아파트와 함께 대구경북의 신생아 특례로 살만한 집 함께 살펴보시죠. 살만한 집, 이 고르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주하기에 괜찮은 입지여야 하겠죠. 내가 실제로 거주를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인프라라든지 입지 여건들이 좋은 곳들이 이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지 여건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신축단지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신축단지를 선호하다 보니까 입지가 조금 못하더라도 신축이면 거주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파트의 나이는 좀 들어서 구축이더라도 입지 요건이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구도심일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만 금액이 저렴한 구축 아파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전용 84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향후에 매매가가 받쳐주거나 오를 수 있는 단지들을 최대한 선별해 봤습니다. 물론 선별한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기준으로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나열되어 있는 단지들 중에서 나는 어떤 곳을 고르면 좋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신생아 특례를 활용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함이니까 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구의 4억에서 6억 사이의 단지들입니다. 대구시 중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대구역 센트럴자이, 대구역 제일풍경채, 이렇게 3개의 단지는 대구 중구 태평로에 위치하는 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2023년 9월 기준으로 5억 9천만원, 2023년 7월 기준으로 4억 9,500만원, 2023년 10월 기준으로 4억 5천만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이 함께 위치하고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겠죠. 태평로에 신축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라인에 속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신축단지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주상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도 있는데 주상복합이 나으냐 아파트가 나으냐 그건 대답해드리기 좀 곤란하긴 하지만 태평로에서는 주상복합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내가 거주 여건이 조금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골라야 한다면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같은 단지들을 고를 수가 있겠고, 수창동에 위치해 있는 대구역 센트럴자이나 고성동에 위치한 대구역 오페라 W가 가성비로 찾아갈 수 있는 단지가 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구역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에도 현재 마이너스 P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저렴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중구의 남산동입니다. 청라언덕역 서원포레스트 대신 센트럴자이, 이편한 세상 대신, 이렇게 3개의 단지가 5억 8,700에서 5억 4천까지 금액대를 형성하면서 실거래를 보여주었고요. 청라언덕역 서원포레스트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고 대신 센트럴자이와 이편한 세상 대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라언덕역을 기준으로 북쪽에 위치한 이 3개의 단지가 남산동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단지가 되겠고요. 금액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태평로를 갈 것이냐 아니면 청라언덕역을 갈 것이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대를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직장을 다니는 환경이나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입지가 어디인지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산동은 현재 대구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라고도 할 수 있겠고 대구시의 시세를 리딩하는 곳이기도 하니까 남산동 안에서 가장 좋은 곳은 아니더라도 한 단계 낮은 단지를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더샵 리비테르입니다. 2023년 4월 기준으로 실거래가가 5억 3천만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샵 리비테르의 경우에는 중구 대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봉동의 경우에는 입지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행정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은 약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리비테르가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요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단지와 브랜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충분히 선호도가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입주할 당시에도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리비테르는 충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건들바위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경대병원역까지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구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6억대 가성비로 가져갈 수 있는 입지가 비교적 한정적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곳은 신천역 일대의 단지들 4군데가 되겠습니다. 동대구 더 센트럴 대시양, 동대구 반도유보라, 이안동대구, 동대구 우방화유실, 이렇게 4개의 단지가 해당되겠고요. 동대구 더 센트럴 대시양이 신축에 속하기 때문에 5억 7,800만원, 기축에 속하는 반도유보라부터 동대구 우방화유실까지는 5억 언더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대구 더 센트럴 대시양, 동대구 반도유보라, 이안동대구, 동대구 우방화유실은 이렇게 신천역 북쪽으로 위치하게 되겠고요.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동대구초 배정이 나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고요. 동신초등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신암동에서 동대구초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안동대구나 동대구 우방화유실을 가성비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요. 동대구 센트럴 대시양의 경우에는 동신초등학교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코앞에 있는 단지 초코화라서 나름의 선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축 라인들 중에
중에서는 동대구 반도유보라가 신천역에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철길과도 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역세권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선택될 수 있는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동대구 비스타 동원입니다. 이따가 6억에서 9억에 속하는 입지에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동대구 비스타 동원은 신천동의 입지보다 조금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단지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더샵 디얼러와 붙어있는 동대구 비스타 동원이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거의 비슷하지만 단지의 상품성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겠고, 동대구 비스타 동원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이 디얼러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같은 입지이면 조금 더 저렴한 곳이 선택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입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단지를 선택할 텐데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 있으니까 동대구 비스타 동원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4에서 6억 라인에서 한번 소개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의 달서구입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입지 안에서의 지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달서구에서 살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선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 감삼동 일대를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5억 6,900만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의 주상복합 라인입니다. 주상복합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지만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이나 힐스테이트 죽전역 더 퍼스트 같은 단지들은 남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중층 이상에서 선호도가 충분히 있다고 하겠고요. 죽전역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의 상권 역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쪽에 위치한 두 개의 단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액 역시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단지 남쪽 방향이 좀 선호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달구벌대로에 인접해 있는 곳보다는 저렴하게 갈 수 있어서 이 입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월배 2차 아이파크와 월성 2편한 세상, 월배 2편한 세상으로 대표되는 월성 월배가 되겠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으로 월배 아이파크 2차의 경우에는 어느덧 실거래가가 5억 6천만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월성 2편한 세상이 5억 4,800만원, 월배 2편한 세상이 5억 4,700만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월성 월배가 거의 6억에 근접한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성 월배는 사실 달서구에서 토달 게 없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군지로서도 손색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모두 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호도가 있는 입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달서구 안에서 월성 월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고 찾으시는 분도 정말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든지 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보았던 월배 아이파크 2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연초 대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4억에서부터 5억 초중반까지 상승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단시간에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속될 수 있을지 혹은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겠지만 월배 아이파크 2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월배 안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호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성 2편함과 월배 2편함 같은 경우에도 신월성을 중간에 두고 입지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있는 단지로 해석이 되겠고요. 그보다 신축에 속하는 월성 협성 휘포레의 경우에도 선호도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월성 안에서는 이 세 개의 단지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결국 비슷한 입지 안에서는 대형 평수가 있거나 신축이거나 초등학교와 가까이 있거나 하는 요건들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구의 북구입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복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현동 아이파크와 자이 그리고 이편한 세상 복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5억 6,500만원, 2023년 6월에 5억 6,500만원 동일하게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편한 세상 복현 같은 경우에는 9월에 5억 4,900만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단지를 복현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복현 오거리에 인접해 있고 동일한 입지를 향유할 수 있는 세 개의 단지를 복현 삼총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기에 금액도 비슷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 복현 자이가 2020년 단지, 복현 아이파크와 이편세상 복현이 2021년 단지가 되겠습니다. 신축에 속하고 복현동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힘이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겠고요. 최근에는 복현의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서 복현에서 신한뉴타운으로 이전하시는 분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현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구에서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침산입니다. 침산 화성파크 드림이 2023년 10월 5억 6,400만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고요. 침산 역시 북구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학군과 병원, 인프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침산에서는 침산 화성파크 드림과 오페라 3정 그린 코어 더 베스트가 신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침산 화성파크 드림이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저렴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 일부 라인에서는 신천 뷰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구역 오페라 W는 앞서 태평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거래가 5억 4,460만원만 소개해드리고요.
한신더휴 이스턴 팰리스와 한신더휴 웨스턴 팰리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단지 모두 2023년 10월에 4억 6천, 4억 7천의 실거래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신더휴 같은 경우에는 매천시장역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매천시장이 아주 인접해 있는 한신더휴 웨스턴 팰리스와 한신더휴 이스턴 팰리스 크게 차이가 없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팔달교를 지나서 들어왔을 때 신축 단지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금호강을 건너서 바라볼 수 있는 단지들 중에서는 이 두 개의 단지가 비교적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남구에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5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고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의 경우에는 교대역에 인접해 있고 동성로와 가깝다라고 하는 점이 삶의 질을 좀 높여주는 부분이 되겠는데, 단지가 가지고 있는 힘은 조금 약하지만 거주 여건으로 보았을 때에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단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남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다 보니까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정도가 선택지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 명덕 이편항과 교대역 프로지오 트레일즈가 들어오게 되면 세대수가 확보되면서 이 일대가 조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서구의 서대구 센트럴자이와 서대구역 반도요보라 센텀입니다. 서대구 센트럴자이의 경우에는 2023년 9월 5억 4,500만 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고요. 서대구역 반도요보라 센텀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에 4억 7,900만 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대구 센트럴자이의 경우에는 원대역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북구에서 살펴보았던 한신더휴보다 원대역에 인접하면서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자체의 상품성이 좋아서 선호도가 충분히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북구청역 프루지오 에드포레가 들어오게 되면 이 일대의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인프라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대쪽으로 더샵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원대역 일대의 입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겠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서대구역 반도요보라 센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평리동에 위치하고 있고 서구청과 시립 서부도서관, 평리초등학교까지 모두 끼고 있는 서구의 생활이 용이한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가까이에 평리뉴타운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서대구역 반도요보라 센텀이 조금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고요. 인프라가 이곳에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 중인 평리뉴타운보다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입지인 서대구역 반도요보라 센텀을 찾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평리뉴타운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신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니까 세대수가 채워지고 상권이 들어오게 되면 평리뉴타운 역시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구 4에서 6억에 해당하는 단지들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 금액에 해당하는 곳들이 가성비는 충분히 괜찮은 입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입지 안에서 단지의 상품성이 조금 떨어져서 저렴한 입지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신축들이 모여있는 입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성비가 충분히 괜찮은 금액대니까 무엇보다 원리금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에서 이 금액대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단지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점 역시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네요. 대구에서 4에서 6억에 해당하는 단지들 역시 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충분히 좋은 단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위를 나눠보았을 때 결코 빠지는 금액대가 아니니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대구 6에서 9억 속하는 단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대구 수성구입니다. 수성구의 경우에는 대구의 중심되는 학군지라고 할 수 있겠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대구 수성구를 찾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수성구에는 9억을 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오히려 9억을 넘는 단지들이 9억에 간당간당하게 호가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시장을 잘 보시다가 9억 위에 있는 것들을 9억 아래로 매매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미리 설명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단지들 역시 충분히 좋은 단지들입니다. 수성구를 입문하기에 참 좋은 단지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떤 단지들은 6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의 입지가 되기도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과 이편한세상 버머입니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과 이편한세상 버머 같은 경우에는 동천초등학교라고 하는 초등학교를 공유하는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이 신축 단지에다가 동천초등학교가 훨씬 더 가까우니까 선호도는 굉장히 강하다고 하겠고요. 더군다나 4호선이 개통되었을 경우에 MBC 내거리, 벤처밸리 내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초등학교 코앞에 있는 아파트, 신축 단지, 그리고 대구 4호선까지 연계가 되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편한세상 버머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에 입문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단지가 되겠고요. 타 구에서 수성구를 들어올 때 혹은 신혼부부가 바로 수성구에 입문하고 싶을 때 이편한세상 버머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분들이 이쪽으로 통근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이편항상 범어를 찾으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범어 3동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동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성구의 첫 계단으로 찾으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와 힐스테이트 황금엘폴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9월에 7억 8,500만원, 2023년 9월에 7억 6천만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입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의 경우에는 수성시장역과 대봉교역이 인접해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수성 롯데캐슬은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선호가 되는 단지가 되겠고요. 3호선을 이용해야 되는 아빠들이 또 좋아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이편항상 범어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거리이고 사실 걷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 출퇴근이 3호선을 타고 이용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수성 롯데캐슬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초등학교 아이가 아닌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에는 이 단지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 엘포레 같은 경우에는 3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어린이 세상역에 인접해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이 황금초등학교라서 거리가 좀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그래서인지 중동이나 범어 3동, 황금동과 많이 비교가 되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성비로 수성구 황금동이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황금동입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 수성레이크 프로지오, 캐슬 골드파크 3개의 단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의 경우에는 2023년 9월에 7억 7천만원 실거래가가 있었고요. 수성레이크 프로지오는 2023년 9월에 7억 1,500만원, 캐슬 골드파크는 2023년 9월에 6억 원의 4단지의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황금동의 경우에는 범어 4동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라이딩을 하기에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힐스테이트 황금동은 캐슬 골드파크에 비해서 훨씬 더 신축이라고 하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고요. 입지 여건에서는 살짝 밀리는 감이 있긴 하지만 신축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캐슬 골드파크 같은 경우에는 1단지와 4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충분히 있는데요. 4단지는 보시다시피 범어 4동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는 것 같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성동초등학교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초등학교 보내기에 용이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84 기준으로는 6억 언더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축이지만 황금동의 입지를 찾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캐슬 골드파크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성 레이크 프로지오의 경우에는 황금동의 입지와는 살짝 다른 감이 있는데요. 황금 내거리에 SK 리더스뷰와 대우 트럼프월드 그리고 수성 레이크 프로지오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SK 리더스뷰가 대구에 많은 소사이어티를 형성하는 단지라고 한다면 수성 레이크 프로지오는 이 황금 내거리의 그 이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신축 단지라고 할 수 있겠고 레이크 프로지오의 일부 세대에서 보여지는 수성못의 뷰는 정말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을 정도의 뷰가 나오니까 그런 매력이 이 단지에 녹아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성비로 황금 내거리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다음으로 중구의 남산동입니다. 남산동 하면 이 3개의 단지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남산자이 하늘채, 청라이스자이 이 3대장이 중구의 남산동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5월에 7억 7천만원 실거래가가 있었고요. 남산자이 하늘채는 2023년 9월에 6억 5천만원, 청라이스자이는 2023년 4월에 6억 1천만원 이렇게 6억 위에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산 롯데 같은 경우에는 남산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청라언덕역 더블역세권에 위치한 남산동의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는 2년차를 맞이하고 있어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억 언더로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력이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길 하나 건너면 청라SJ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라SJ 역시 남산초등학교 보낼 수 있는 학군 배정이기 때문에 청라SJ의 선호 역시 좋다라고 하겠고요. 입주장 당시에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단지가 되었습니다. 앞쪽의 상가는 진작에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성업 중입니다. 남산자이 하늘채의 경우에는 2개의 단지들과는 조금 떨어진 위치이긴 하지만 막상 걸어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가 되겠고 남산자이 하늘채는 반고개역에 조금 더 인접해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내당초등학교 배정이라고 하는 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83타워가 조금 더 잘 보인다고 하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남산동의 3개의 단지를 6억 위로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달서구입니다. 빌리브스카이가 2023년 5월에 7억 500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축전 내거리의 경우에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와 빌리브스카이, 용산자이 3개 정도의 단지가
특히나 죽전 내거리를 향유하는 단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빌리브 스카이 역시 분양가가 저렴하고 입지 대비 금액이 좋았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죽전역에 인접해 있는 입지라고 하는 점이 빌리브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달서구에서는 월배 3정 그린코어와 월성 3정 그린코어 역시도 좋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월성 월배 살펴보았지만 월배 3정과 월성 3정은 신축에 속한 단지들이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사람들은 신축을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동구입니다. 동구에서는 이 세 개의 단지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 동대구 이안 센트럴 D, 더샵 디어엘로 이 세 개의 단지가 현재 동구의 가장 핫한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금액대는 나란하게 6억 2천에서 6억 5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동대구역을 기준으로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과 이안 센트럴 D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구의 화성파크 드림 같은 경우에는 입주 초기에 마이너스 피가 있었지만 이내 해소되면서 충분히 금액대가 잘 나오게 되었고요. 이안 센트럴 D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년차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박자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동대구역 인근의 시세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신암뉴타운의 입주가 이루어졌을 때 금액대를 리딩해야 하는 이 두 개의 단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단지는 컨디션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임장을 가보시고 나는 이쪽이 조금 더 좋아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동대구역에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더샵 디오엘러의 경우에는 동대구역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수성구에 인접해 있는 동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벤처밸리 내거리, MBC 내거리에 인접해 있는 더샵 디오엘로가 조금 더 해석하기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샵 디오엘로는 대단지이고 수동구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84C 타입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현재 프리미엄도 가장 잘 나와 있고 찾는 분들도 꾸준하게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니뭐니 해도 그 이유는 4베이 판상형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3베이보다 4베이를 더 좋아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북구의 오페라 3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가 2023년 6월 6억 4천만원의 실거래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페라 3정은 앞서 침산 설명을 좀 드렸고 침산에 몇 없는 신축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충분히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의 6에서 9억 해당하는 단지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현재 신생아 특례가 DSR을 보지 않고 DTI를 60%로 보며 LTV는 70%를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9억 원 언더에서 30대의 신혼부부가 혹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 집을 매수하기에 참 좋은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대경화 구독자분들이 먼저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북의 4에서 6억대에 해당하는 단지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